돈바스를 장악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이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스크를 장악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많은 희생을 내면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죠. 서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러시아는 장군을 포함해서 장교만 600명 이상이 전사하는 상황에서 병력의 소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랭킹 2위의 무기 수출국이었습니다만 그 민낯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드러났죠. 5월 30일 현재 조금 지났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금까지 잃은 무기를 보면 탱크 1300대 이상입니다. 엄청난 액수죠. 비행기 207대, 헬리콥터 174대를 잃었습니다. 지금은 손실 무기들이 아마 더 많아졌겠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제 무기의 허술함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장비의 손실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과연 더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급한 러시아는 40년 전에 생산된 T-62M 구식 탱크를 창고에서 꺼내서 전장에 투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말이 특수작전이지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처음에는 국지전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사실상 전면전 체제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불투명하게 장기전으로 그리고 소모전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데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이제 가장 급한 것은 러시아로서는 병력 충원인데요. 러시아 의회에서는 병력 충원을 위해서 법을 고칩니다. 국가두마라고 하는 의회, 러시아 의회죠. 병력 확충을 위해서 병력법을 개정 통과시켰는데요. 자원 입대 상한을 아예 없애는 법을 도입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총력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전면전을 선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 승리를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을지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말 대놓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도 계약병으로 입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용병까지 정규군화하겠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반러시아 감정을 무릅쓰고 우크라이나 점령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그 점령지에서 예를 들면 헤르손, 마리우폴 같은 그런 곳에서는 주민들을 강제로 징집을 해서 전선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점령지의 반로 우크라이나인들은 파르티잔 조직과 활동이 점차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라면 모르겠지만 1억 4,600만의 러시아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를 가진 러시아가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병력 보충이 난감해진 러시아가 비슬라브계 연방 젊은이들을 주로 전쟁에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대부분의 러시아 군이 수도 모스크바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춥고 척박한 시베리아 극동 지역과 소수민족별로 구분된 공화국 등 러시아 내의 비주류 지역,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소외된 지역에서 병사들을 징집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한국에서는 러시아 하면 슬라브계 민족 국가라는 인식이 강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억 4천만 명 가량의 러시아 전체 인구의 80.9%가 슬라브족이죠. 슬라브족 러시아인입니다. 나머지는 비슬라브계죠.
러시아의 행정구역을 보면 85개의 연방 주체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22개 연방 주체는 러시아 국민이긴 하지만 비슬라브인 민족들이 세운 공화국입니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도 여전히 소수민족은 비슬라브계에는 160여 개의 다민족으로 분류되어서 러시아 국민에 속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140여 개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이 한국계 러시아인도 15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참고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과거 스탈린 시절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던 고려인, 사할린 지역에서 고향으로 못 돌아간 경우, 또 만주에서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해온 2만여 명의 조선족 등 소련 시절 한때는 50여만 명의 한국계 러시아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싱크탱크 국방전략센터에 따르면 푸틴은 모스크바를 제외하고 주로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에서 매주 200명씩 입대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규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소수민족 병사들을 빠른 시일 안에 전선에 투입하기 위해서 위 지역에 우선 배치해서 희생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국 내 전쟁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러시아 전방 내 소수민족 공화국 병사들을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국민에게 긴박해진 전쟁 상황을 감추고 승리를 향한 여론을 흘리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 지도부가 모스크바 대도시에서 징집을 하게 되면 러시아 내부의 불만과 거센 전쟁 반대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서방에서 러시아가 정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말을 듣기 싫은 거죠. 서방 세계에 러시아가 내부 혼란에 빠진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SNS의 여러 오신투들은 부차 민간인 집단 학살을 자행한 러시아군 제64 차량화 소총병 여단 병사들을 어떻게 해서 여권 자료를 입수해서 러시아군의 징집 지역이 주로 어떤 곳인지를 추적해서 밝혀내 공개했습니다. 네, 지도 핑으로 표시된 지도의 징집 지역을 살펴보면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러시아 대도시에서는 대체로 징집을 피하고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지역의 병사들을 차출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6,000km가 넘는 극동 지역에서까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서 병사들을 징집했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죠. 전쟁 초기 여러 매체가 소수민족의 청년들이 죽음이 되어 돌아온다는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파벨 루진이라는 사람은 부랴트 공화국 같은 가난한 소수민족 출신 군인들 중에 전사자가 많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도 하겠지만 비러시아 민족 공화국의 젊은이들은 의무 징병제가 종료된 이후에 다시 입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군대에서 받는 월급이 소수민족들에게는 생활의 큰 보탬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계급이 낮은 사병들은 주로 소수민족 출신자들로 채워지는데요. 전사자들의 경우에 이들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 푸른 눈의 병사들이 숨졌을 때하고 비교하면 이들에게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군사작전을 기획하는 군 간부들도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위험한 전투 지역에는 푸른 눈의 병사 대신 소수민족 군인들을 보낸다고 그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출신 군인들의 희생이 이어지면서 부랴트족, 이 부랴트족은 이제 몽골계, 시베리아 쪽에 몽골계가 40% 섞여 있는 그런 소수민족인데요. 부랴트족 사이에서는 전쟁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가 두마의 부랴트족 민족 출신 한 의원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우리 이웃, 이것은 우크라이나를 말하겠죠.
가장 우리하고 가까운 이웃을 상대로 전면적을 벌인다는 계획을 숨겼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랴트인들도 물론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소수민족 전사자를 수치로 밝혔는데 부랴트 공화국 45명, 투바 공화국 96명, 타켄스탄 130명, 합계 271명 이런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 100일이 지나도록 러시아 당국은 전사 군인을 거의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으로는 총 1351명인데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소수민족 전사자가 전체 러시아 전사자의 20%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방송해드린 대로 서방세계가 집계한 통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전사 장교만 해도 600명이고 장군 포함 전체 전사자는 1만 5천 명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수민족 병사자들의 전사자는 더 많을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와 같이 러시아 연방이 백인 우선주의 그리고 변방에 속한 소수민족 이들은 차별화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실상을 전쟁을 통해서 노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